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 담은 외국인과 기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증시 얘기에 앞서서 22 통화정책회의 열렸는데 예. 그러니까 완화적 정책을 길게 가겠다는 좀 의지를 굉장히 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가 목표치 2% 부근이라고 그랬는데 2%라고 얘기를 했고 2%가 일시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완화적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7월 FOMC 회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주요 지수나 대형 기술주가 대체로 강세 보였다는 얘기는 오렌지 앵커가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약세 보였던 종목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가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0.9% 빠졌고, 다우 종목에서 올라간 종목은 클라우드 업체인 세일스포스닷컴 정도만 한 뭐 2.6%가 올랐는데, 오늘은 종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어저께 철강주도 올라오고 자동차도 올라오고 뭐 장중에 그리고 여행주도 올라오고 그래갖고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볼게요. 트래블러스하고 트립닷컴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여행주들이죠. 근데 2%대, 마이너스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쉐브론 같은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도 1%대 약세를 보였고요. 마이너스 2%대. US 스틸이 그저께 4% 상승했었는데 어젯밤에는 약보합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이틀 연속 좀 세게 올랐었는데 포드하고 GM 같은 회사들이 마이너스 2%대 약세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어제 강세 보였던 종목들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세를 보였고, 유가가 사흘째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정유주는 또 약세를 보였던 점이 뉴욕 증시의 특징입니다. 구리 가격은 또 4월 연속 올라오고 있고요. 국채 10년령 국물 금리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표로 준비한 거는 요새 뉴욕 보면은 어느 때는 다우가 올라가고 더 세고 어떤 때는 나스닥이 더 세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진짜로 센 놈이 누군가 이렇게 기간별로 한번 수익률을 비교해 봤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역시 나스닥이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고, 연간으로 따져도 뭐 나스닥, 특히 1년 단위로 보면은 나스닥이 1년 동안 40%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지금 미국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인데요. 대형 기술주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무게 중심은 기술주 쪽에 실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도체 지수는 내려가고 기술주는 대형주만 올라가고, 예. 3대 지수는 올라가고, 또 바이오 안에서도 대형 바이오주 몇 개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부진하고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모더나가 뭐 대장이죠, 뭐 그 중에서도. 예. 예. 형님들만 웃는 맞습니다. 하루였고요. 자,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수급 특징주 안에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우선 뭐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예요. 상장 첫날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헤맸었잖아요. 예. 어저께 드디어 그 가격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4월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이틀 연속 쌍끌이, 뭐 호텔신라, 카카오, LG와 기아 같은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제일 세게 산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근데 어제 기관은 팔았죠. 그다음에 심텍, 솔브레인, 원익 IPS,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솔브레인이 기관이 닷새 연속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은 6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수급 대장주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한빈 반도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쌍끌이를 기록을 했고, 외국인이 나흘 연속 주식을 사주고 있고, 보통 이런 회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변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적 잘 내놨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긍정적인 파트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한다 그러는데 그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종목이 또 한미반도체입니다. 연기금이 4월 연속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 사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포인트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매출이 좋았고, 신규 수주도 상당히 2분기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표로 준비한 거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인데 지난주에 비해서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투자 포인트는 수익성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분기에 33%입니다. 장비주 중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예.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온 이유가 모든 부품들을 직접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재화 비율, 그리고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고객의 다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고, 아까 이제 오렌지 앵커 얘기하면서
그 비메모리 저기 설비 투자 확대 얘기했잖아요. 예. 역시 이 종목은 그 수혜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어제 윗수염을 좀 달았는데 눌림목 공략하기에는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 대장주로 한미 반도체를 꼽아오셨고 오늘의 키워드도 반도체니까 이 이야기 계속 좀 해볼게요. 어저께 모처럼 되게 활발한 시장이었잖아요. 철강도 올라오고 대형 시크니컬들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콘택트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뭔가 굉장히 활발한 시장 같은데 예.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럼 그중에서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코스피 좀는 기관들이 좀 주도해서 샀는데 쌍끌이 매수 업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전자, 금융, 유통, 철강금속, 화학. 외국인은 어저께 철강금속을 가장 많이 샀고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SDI, LG전자,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외국인은 그 철강주를 가장 집중적으로 샀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이 쌍끌이가 매수가 나온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게 콘택트주, 모텔신라는 개별 호재가 나왔다고 치고요. 여행주가 어제 상당히 좀 세게 올라왔어요. 예. 여행주도 여행도 개별 기업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기도 한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세 종목이 모두 쌍끌이가 매수가 나왔고 노량풍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하고 권리락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200% 무상 예, 증자. 그렇죠. 근데 카지노 중에서도 또 파라다이스 쌍끌이가 매수가 나왔고 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들어갈 게 만만하진 않고 있고 만만하게 안 보이고 코스닥에서 눈에 딱 보이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도체를 산 코스닥 반도체가 있고 또 그 KLX 반도체가 있는데 그 종목들을 샀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IT 종합에는 들어가는 게 이제 그 SK 그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는 SK 머티리얼즈가 들어가는데 이 종목 빼고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많이 샀고 4위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인데 여기도 카카오 게임즈가 포함이 됩니다. 코스닥은 업종이 한 종목이 여러 업종에 결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려운데 집중적으로 사는 거 코스닥에서 하나만 꼽으면은 물론 카카오 게임즈, SK 머티리얼즈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주를 고르게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요새 좀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차트냐면은 KLX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상대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다르게 움직이죠. 삼성전자 주가 밑으로 쭉 가는데 느리지만 그래도 KLX 반도체 지수, KLX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빠집니다. 하이닉슨 들어가는데 쭉 완만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라서 뭔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쌍끌이가 나온 종목들, 어제 쌍끌이고 닷새 동안 쌍끌이가 나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속 그 쌍끌이 매수가 나온 거는 딱 한 종목,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웍스죠. 예. 이 종목 정도고 그나마 수급이 연속 매수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수급 종목이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나마 좀 최근에 양호한 종목이고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은 테크윙, 유진테크 정도 그리고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은 테스나, KC텍 정도의 종목들이고요. 다음으로 여기 그 거론된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제가 한번 좀 찾아서 좀 봤는데요. 눈에 딱 나오는 종목은 역시 LX 세미콘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고 두 종목 정도는 아까 앞에 얘기한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는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종목이 한미반도체하고 테크윙입니다. 두 종목 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내고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 그 소재 업체들은 두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잘 내고 주가도 거기에 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직은 좀 그 판단이 좀 빠르긴 하지만 반도체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보여지고요. 참고로 제가 이 중에서 좀 꼽는 종목은 세 종목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오늘 종목은 거론은 안 됐지만 뭐 거의 쌍끌이 비슷하게 나온 종목이 DB하이텍 주가도 지금 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네. 실적 2분기에도 좋고 3분기에도 좋고 이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언급을 했었고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LX 세미콘도 워낙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요. 그 종목 정도로 꼽을 수 있고
한 종목만 그 중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 오늘 얘기한 종목을 꼽아야죠. 한미 반도체를 꼽고 예, 싶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그 전략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를 했는데 철강이라든지 이런 그 시클리컬들이 그리고 컨택트주들도 올라온 건 반가운데 문제는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뉴욕 증시에서 관련 미국 주식들도 주가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철강 쪽. 예. 예. 만약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어제 세게 올랐는데 야 이제는 좀 돌아선다 이러고서 미리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쪽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주는 계속 키 맞추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솔브레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급조정 받은 뒤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키 맞추기 흐름하면서 결국은 가기는 갈 것 같아요. 하반기 내내 유망한 테마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아주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 대표 종목 두 종목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하고 위직 스튜디오. 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바닥을 짚고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전체 테마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두 종목 그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장비 쪽이요. 외국인 쪽인데요. 오늘도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졌는데 예. 우리는 그거랑 좀 종목들이 틀려요.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종목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할 섹터가 반도체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두드려야 될 돌다리가 많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거 갈 때 사실 반도체가 많이 쉰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인 대장주 삼성전자보다는 그 밑에 소부장, 특히 장비 쪽 주목을 하셨고요. 오늘의 탑픽으로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가늠자로 자이언트 스텝, 위지윅 스튜디오 말씀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